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세 개의 기사와 함께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 기업 인수 소식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월마트가 TV 제조업체인 비지오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인수로 광고 사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인데요. 기사 내용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인수 가격은 23억 달러로 결정이 됐고요. TV 제조사인 비지오라는 회사를 월마트가 인수한다라고 20일 날 밝혔습니다. 자, 월마트는 유통업체이죠. 국내로 비교하자면 1위 업체 이마트와 좀 비슷한 성격의 상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마트가 왜 TV 브랜드를 인수했나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은 다른 종목의 다른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제조업을 인수하는 거 약간씩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도시바와 협력을 해서 아마존 TV 또는 파이어 TV라고 불리는 TV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생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태핑해본다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도전을 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월마트 입장에서는 유통업체이다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의 TV를 팔아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굳이 한 개의 브랜드를 특정해서 이 기업의 TV를 만든다는 거 조금 의아할 수는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비지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고 여러 가지 광고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TV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광고가 타겟팅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분석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광고를 만드는데 활용하겠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휴대폰 충전기나 스피커, TV와 같은 자체 브랜드를 만든 PB 상품이라고 하죠. 월마트 PB 제품들을 여러 개를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잘 살펴보시면 국내 기업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자체 TV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죠. 노브랜드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유통업체들도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도 일종의 판매 다변화 전략으로도 펼칠 수 있다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인수와 관련해서 월마트 관계자들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존의 사업을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던 TV 사업을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완전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인수 목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월마트의 비지오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계연도 중반까지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월마트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어떠한 시너지를 낼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월마트의 비지오 인수 소식이었고요. 또 월마트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하기로 했잖아요. 또 실적이 잘 나와줬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메인 뉴스는 이 실적 뉴스였습니다.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이와 더불어서 발표했던 뉴스가 비지오의 인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문이 되다 보니 먼저 소개시켜드린 게 인수 소식이고요. 실적도 간단하게 한번 언급드려보겠습니다. 자, 1월 31일로 끝난 4분기 순이익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54억 9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해 동기였던 62억 달러보다는 좀 부진했습니다. 마진이 떨어졌다, 순이익이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년 동기보다 나빠졌지만 시장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면은 나쁘지 않게 사업을 펼쳤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당 순이익인데요. EPS 같은 경우에 1.8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였던 1.64달러보다는 잘 나온 것입니다. 즉 작년 동기 대비로는 조금 부족했지만 시장의 전망보다 더 나은 결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도 3%가량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월마트의 주가가 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연간 조정 EPS 같은 경우에는 6.7에서 7.1달러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7.06달러입니다. 결국엔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올해 실적 예상이 나왔다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맥밀런 CEO의 메시지였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또 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그리고 현재 물가의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가 석 달간의 가격 하강 움직임이 무뎌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 최근에 공개되었던 CPI 지수가 안 좋았던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거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는 결국에 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밀릴 수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만큼 상반기의 시장 흐름, 주식 시장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월마트의 깜짝 실적과 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비지오 인수 소식까지 좀 월마트와 관련한 전반적인 소식들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에서 아마존이 월그린스를 대체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는 26일부터는 다우에서 아마존이 신규 편입되고요. 월그린스는 제외가 됩니다. 또 우버가 제트블루를 대체해서 다우 운송지수에 편입되기도 하는데요. 자, 단편적으로 보면 월마트의 액면 분할로 조정이 있는 건데 또 이 부분이 미국의 경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번 전반적인 소식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다우존스 30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각 분야, 각 산업별로를 대표하는 기업들 30개를 종합해서 이에 대한 지수화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를 산정하는데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합리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요.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즉 주가가 너무 높아 버리면요 다우존스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만큼 이 기업, 이 30개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 중에서도 다우존스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업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었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클라우드 세계 1위 기업이죠. 그런 만큼 당연히 다우존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주가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편입되는데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수에 편입되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것, 이러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지수에 편입이 되면 지수 단위로 투자하는 여러 가지 ETF 상품이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당연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존이 편입을 노렸었는데 이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월마트, 금방 소개해드렸던 기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월마트가 3대1 비율로 액면 분할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주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그런 만큼 이 월마트의 줄어든 가치만큼을 채울 수 있는 신규 기업이 필요했고 그 자리를 아마존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빠지게 됐던 월그린스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도에 최초의 다우존스 지수의 종목 중 하나였던 제너럴 일렉트릭 GE를 대신해서 들어갔었는데요. 불과 6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됐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월그린스를 대체해서 아마존이 다우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포드가 가격 인하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자, 기사를 보시면요. 지금 머스탱 마하의 가격이 $8,100, 한국 돈으로 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인하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만큼 좀 지금 시장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들 역시 이렇게 힘들어지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엔 포드가 또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바로 가격 인하 전략을 택한 것인데요. 트림별로 살펴봤을 때 $3,100에서 최대 $8,100가량의 할인을 들어간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차량 모델은요. 작년에 출시했었던 2023년도 머스탱 마하 E 모델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최대 가격이 $1,081만 원 가량이 낮아지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포드 입장에서는 재고 차량
차량을 빨리 팔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격을 인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낮아진 가격 경쟁력을 살펴봐서 싼 가격에 좋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전기차 시장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자동차를 살 사람들이 이러한 전기차를 택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사가 가격을 낮춘 탓일까요? 이 뉴스가 나온 직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3.1% 정도 빠졌는데 경쟁사가 가격 인하를 통해서 결국에는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점은요. 테슬라의 차량을 덜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샤오펑의 CEO 같은 경우에는 내부 메일을 통해서 이번 전쟁이 과연 피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뜻인데요. 피바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전기차 시장의 경쟁 언제쯤 이 출혈이 멈출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기사로는요, 이 전기차 업계 가격 인하 경쟁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3가지 기사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